구조 기술은 지금 매듭, 여러분 당연히 뭐 매듭만 갖고도 모든 구조가 이루어지니까요. 제가 싱글로프 테크닉을 배울 때는 카라비나 5개, 코드슬링 7mm짜리, 코드슬링 7mm짜리 3개, 그 다음에 테이프 슬링 2개, 이거 갖고 모든 수직 수평 구조를 다 했었거든요. 그쪽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매듭이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확보 지점은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은 환경이 바뀐 데 가서 로프 시스템을 만들으라 그러면 일단 확보 지점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훈련탑이나 잘 설치되어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언제나 항상 뒤쪽에 가면 뭔가가 있는 곳에서만 이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보 지점은 조금 더 차원 있게, 자 여기서 저 창문을 나가더라도 이 안에서 확보 지점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당구 칠 때 3쿠션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누워 있어도 이렇게 각도 막 재고 나오고 뭐 이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쪽으로 만약에 요거를 내린다 그러면 이쪽 뒤에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확보 지점을 만들어낼까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쪽으로 나가면 어떻게 할까? 이쪽으로 나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그 다음에 로프 접근. 우리가 로프 액세스죠. 로프 액세스에 대한 부분 반드시 해야 되고, 로프 상에서 자기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팀 구조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하는 자기 혼자서 구조대원 혼자서 내려가서 하강해서 이제 구조하는 방법도 있지만,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팀 구조 시스템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요. 팀 구조 시스템을 많이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들것을 사용해야 되고, 또 구조대원이 양손을 써야 되고, 또 혼자 내려갔다가 어떤 상황이 됐을 경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조금 아주 미세하지만 해줘야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를 구조대원이 혼자서 하게 되면 탈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에서 컨트롤 좀 해주게 되면 구조대원은 언제든지 요구자만 케어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바로 이제 수색 분야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은 잘 아는 곳에서 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만일에 그렇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주는 좌표 하나라도 현장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장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사전 인도 클라이밍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어떤 장비를 가져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합쳐져서 나오면 훨씬 더 유능한 부분으로 합쳐집니다. 기술 능력은 이거예요. 완만한 데서부터 해서 수직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위로 높이고, 그 다음에 갈라져 있는 건물로 가서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좌우측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올라가 있는 뾰족탑, 어떤 탑이 됐든지 간에 최상위 지점에서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요구자를 내리는 기술. 대신 여기에는 구조대원이, 적은 구조대원이 올라가서도 구조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위험한 구조 방법이 하이라인이니까, 그 다음에 수평으로 라인을 띄워서 하는 방법. 그러한 구조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부딪히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조합을 하는 거죠. 하나를 갖고 하나를 구조하는 게 아니라 한 10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그 현장에 가장 최적화된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매듭과 확보 지점은 조금 더 차원 있게 좀 다룰 필요가 있고요. 좀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확보 지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예 구조가 안 되니까. 들어가요.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만의 독특한 방법을 써서 이제 정리를 해놓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제 현장을 이렇게 확보해서 시스템 운영할 때 필요한 부분들로 이제 했어요. 자, 일단 확보는 크게 2개로 나눴어요. 단일하고 다중 확보 지점. 단일은 뭐죠? 하나의 확보 지점, 확보물이
모든 시스템을 다 견딜 수 있다고 한다는 판단이 섰을 때 우리가 쓰는 확보 지점이고요. 다중 확보 지점은 그렇지 않다고 되는 부분들을 서로 어떻게 해요? 힘을 나눠서 우리가 확보 지점으로서 만드는 부분을 우리가 다중 확보 지점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다중 확보 지점은 또 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어요. 분배 확보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분배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분배는 슬링을 통해서 우리가 분할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앞에 매듭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퀄라이징이라고 아실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꼬아서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할 거예요. 이렇게 부분을 우리가 분배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용어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확보 방법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길이가 30cm를 넘어가지 않게끔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각도가 90도를 벗어나지 않게끔 한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죠, 이렇게. 이럴 때는 요거와 요거를 별개로 봐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30cm를 넘어가지 않게.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공유는 이거예요. 뒤쪽에, 긴 쪽에 확보 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 확보 지점들을 서로 간에 강하게 당겨오는 거예요. 강하게 당겨와서 어느 한 원하는 지점에다가. 이거는 뭐냐면, 자, 여기에 요 구조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뭔가가 확보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네. 어디에 있냐면 저쪽 끝에 있고 저쪽 끝에 있고 이 뒤쪽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확보 지점을 만들 때 저쪽에서 이쪽으로 강하게, 저쪽에서 이쪽으로 강하게, 각도에 상관없이, 강도에 상관없이 끌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유라는 표현을 써서 확보 증거.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백파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져 있을 텐데 우리는 후방 고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후방 쪽으로 강하게 고정을 시켜서 원하는 곳에다가 확보 지점을 만드는 거. 이거는 뭐가 가능하죠? 얘가 어떻게 가능해요?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죠. 시스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확보 지점을 조절이 가능한 게 바로 이 공유 시스템 확보 지점이에요. 얘는 한계가 있죠, 그죠? 좌우축으로는 유동성이 있지만 길이나 이런 것들은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확보 지점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한쪽 방향이 너무 큰 힘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정 시스템 확보 지점은 이거예요. 바로 슬링을 앞부분을 고정을 시켜서 한 방향으로만 힘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한 변의 길이가 30cm를 넘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30cm를 넘으면 안 돼요. 한 변이. 얘는 30cm를 넘으면 돼요. 얘도 30cm를 넘어가도 돼요. 왜? 얘는 터지면 얼만큼 떨어져요? 이만큼 떨어지죠? 그죠? 아까 우리가 충격력에서 복잡한 계산할 필요 없이 30cm를 넘지 않게끔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하자라고 돼 있었죠. 그죠? 바로 그 충격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30cm를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많이 넘어가게 되면 볼게요. 손 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퀄라이징 하게 되면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 변의 길이를 30cm를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만일에 얘가 터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만큼을 어떻게 충격 하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상태에서 우리가 30cm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 만일에 이게 터진다 그러면 요만큼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충격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등반에서도 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쪽에서 터지게 되면 마찬가지죠. 여기도 30cm를 넘어가게 되면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분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만일에 고정 시스템은 이거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갈지를 갖다가 한 다음에 그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고정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 고정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없는 거죠. 만일에 이게 방향을 틀게 되면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틀게 되면 어때요? 얘는 우리가 다중으로 확보 지점을 나누는 이유는 얘가 서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힘을 나눠서 여기에 걸리는 힘을 나눠서 힘을 좀 나눠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역할을 못 해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하중값이 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갑자기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확보 지점에서 우리가 당겨올 때 로프 한동이나 슬링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 건 슬링의 길이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눈다. 그래서 어떤 확보 지점을 어떻게 쓸 건지는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보통 하는 거고요. 확보 지점을 어떤 한 지점에서 뭔가를 딱 걸었을 때 우리가 요거를 하나의 포인트 확보 지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집중 확보 지점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갖다가 뒤쪽에 있는 거와 연결시켜서 얘를 집중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확보 지점에다가 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뒤쪽으로 연결시켜서 얘를 강하게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쪽에 좋은 위치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얘가 엄청나게 약해요. 그럴 때 얘 자체로는 확보 지점에서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뒤에 있는 강한 거와 얘를 연결시켜서 얘를 강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집중 확보 지점이라는 용어를 써요. 집중 확보 지점. 그 다음에 방향 전환은 내가 현재 이 방향으로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간격이 우리가 원하는 공간이 안 나오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얘를 방향을 틀어서 할 때 얘는 방향 전환 확보 지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확보 지점 자체의 종류로는 하나의 지점을 그냥 딱 써서 하나의 거기다가 아이디 걸거나 뭐 로프를 걸어서 쓸 때는 우리가 포인트 확보 지점이라는 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중은 우리가 어느 한 곳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당겨와서 하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확보 지점 편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눌 거예요. 왜냐면 그 패턴도 일직선 패턴이 있고 Y 패턴, Y 패턴부터 해서 X 패턴까지 다양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건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금 개론은 로프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